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 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지원하는 LH공사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과다한 분양 대금을 챙긴 겁니다. 법원은 입주자에게 초과로 받은 금액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LH공사의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과 함께 전주 시내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 전주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네, 민규식 전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규식입니다. 네, 안우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아파트 고분양가 고민을 이어간다니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요. 먼저 전주 시내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의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주택 공급 흐름을 보면 2007년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침체되어 있지만은 우리 2011년부터는 혁신도시와 또 혁신도시 8개 단지 약 3,800세대, 2014년도에는 만 세대의 주택이 원활히 지금 공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활히 공급이 되니까 아파트 가격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요? 예, 전주시 입장에서는 저희들 아파트 분양가 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권고한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숙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전주시 내 아파트 분양가는 정말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주택보증 자료에 보면은요, 2014년 9월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845만 원입니다. 이 기준에 비하면은 우리 지금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은 지금 현재 1.3%가 오르고 있고요. 지방이 1.2%였고요. 6개 도시를 포함한 광역도시는 지금 0.8%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전북이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시를 굳이 또 설명을 하자보면 전주시는 2012년 당시에 민간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평균 3.3제곱미터당 6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 기준으로 보면 3.3제곱미터당 750만 원이에요. 무려 그 차이가 130만 원이나 합니다. 평당. 그러고 보면 분양가 상승률이 22%나 됩니다. 2년 6개월 사이에 22%나 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네. 자, 민규식 교수님. 이 의원께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22%의 상승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대폭적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의 분양가의 상승률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6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청주 지역과 전주시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 청주 지역은 2013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789만 원, 즉 79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분양된 가격이 750만 원입니다. 6개월 전에는 720만 원, 73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분양가하고 인근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인근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은
900만 원대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75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77%에 불과하다는 점이 있어서 분양가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호영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분양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 전주 시내 아파트 분양가에 좀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높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올해 그 분양가 심사를 한 그 혁신지구의 경우에 860만 원대로 그 분양가 그 신청을 했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730만 원대로 그 삭감해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손해 볼 리는 없고 그렇다면 아마 신청 당시에 100만 원 이상 거품이 끼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 평화주공 그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전환 시에 약 그 아파트에 한 100억 원 정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익을 초과로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여전히 전주 시내 그 아파트 분양가에는 좀 더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게 받았다는 점에서 거품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거품을 빼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10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네. 비싸다는 얘기죠, 그 분양가가. 네, 자, 그 법원 판결의 요지를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그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분양한 그 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대한주택공사죠.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 전환 시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그 재판을 했고 법원에서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 전환과 산정 기준은 그러니까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강행법규로서 꼭 지켜야 되고 요것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초과로 받은 금액은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판결한 것입니다. 네, 이미숙 의원께서도 LH공사의 공사비가 비싸다라고 많이 지적을 해오셨는데 이와 비슷한 소송들이 좀 많이 잇따르고 있죠. 네. 사실은 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청구 소송이 계기가 됐던 게요. 2011년도 광주 운남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도 2013년도 평화주공 그린아파트 1차, 2차 주민들께서 이 문제 제기를 LH공사에 했습니다. 근데 LH공사에서 사실은 이거는 법원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이 주민들과 LH공사의 화해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평화주공 2차 그린아파트 86명 해당되시는 이 주민들께서 그 판결을 요청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송천동에 송천 주공아파트 501명 그 주민들께서도 지금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지금 제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규식 교수께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법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설 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건설 원가 내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주택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축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체에서는 그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 표준 건축비를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광주 운남지구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1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쪽의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를 적용을 한 결과가 있어서 지금과 같은 줄 소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호영 변호사님, 네. 민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토지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와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할 것이냐, 실제 건축비로 할 것이냐 차이에 따라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건축비는 그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임대 보증금과 결국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 사업자가 이제 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적용하는 기준이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파트를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돼서 분양 전환을 할 때는 그 표준 건축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건축비를 가지고 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물론 안 변호사님 말씀대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때 건설원가, 그다음에 표준 임대료 산정 시의 건설원가, 둘 다 건설원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건축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1년도에 건설원가 중에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라고 해서 이제 준공후에 실제 건축비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임대료 산정 시에 건설원가에 상당하는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를 사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용어, 건설원가에 대한 얘기를 대법원에서 두 가지 판단을 내렸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내지는 임대료 산정에 관련돼서는 표준 건축비를 해야 된다는 게 법령 해석상 명확하다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는 그 분양 전환 시에는 분양 전환 시에는 표준 건축비가 아니고 실제 건축비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임대주택법 법령상 산정 기준에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분양 전환을 통해서 임대 사업자가 소득을 올릴 때 이것을 어떤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법의 취지가 서민의 어떤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통해 소득을 올리라는 것이고, 분양 전환을 통해서 분양가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건축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1년 이후에 법원의 전체적인 주류 판결의 취지는 실제 건축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주시에서도 이런 LH공사의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예.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임대아파트에 분양 전환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LH나 공기업에서 하는 방식하고 또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서 분양 전환하는 두 가지가 승인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LH나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분양하는 사항이고요. 임대아파트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사항은 산정 규정에 의해서 그건 규정행위입니다.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서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승인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민 교수님. 자, 일반적인 아파트의 분양가는 견제할 장치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겁니까? 둘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고요.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도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법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데 있고, 분양 전환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이걸 검증을 안 하겠다라고 건설사가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적절한지를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이제 그 사전 내 검증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검증하는 그 기구가 없다는 것이 좀 문제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제 그 임대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또 임대주택법에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의 권한 중에 그 임대료 그 분양 전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 어떤 조정이 들어오면 그 심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입주민들이 그 가격이 부적절하다 해서 만약에 그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해서 이제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건설 원가라든지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임차인들이 그 사전에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분양 원가 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금 다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 변호사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전환 논란 일반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그동안 쭉 논란이 있었는데 네. LH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정 기준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어차피 그 임대주택 법령상 그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일반 업체든 아니면 LH와 같은 공기업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LH공사의 설립 목적이 말하자면 서민 내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그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거 이제 그런 그 LH공사가 일반 사기업체와 똑같이 분양 기준을 초과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이 아파트의 경우는 좀 판결상 보면 100억 정도 이익을 취한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 취하는 것은 그 공기업 어떤 설립 목적이나 혹은 뭐 임대주택법의 어떤 입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민 교수님 안경. 네. 네. 우리 안 변호사님이 지금 LH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을 초과하여 또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비를 두 가지를 발표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표준 건축비이고요. 일반 분양가 산정 시에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축비가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양 당시는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비를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건축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형 건축비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준 건축비도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후에 와서 준공 후에 실제 건축비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체의 어떤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들을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어떤 표준 건축비를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 원가를 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실제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보다 높은 경우에는 표준 건축비를 한도로 해서 산정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뭐 말하자면 표준 건축비 예측 가능성이 없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의원께서는 두 분 의견을 지금 다 듣고 계신데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LH에서 그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요. 일반적으로 LH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를 처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국가의 재정으로 짓게 되고요. 또 일단은 그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요. 이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양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설립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책정할 때에는
그 실제 건축비를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가상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표준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 그 당시에 지었었던 그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전북 지역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임대주택에서도 그랬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내가 살 아파트의 분양 단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민 교수님, 보통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아까 이제 저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주택 가격이니까요. 주택 가격은 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에다가 택지비에 가산되는 것, 즉 암석지방공사비라든지 연약지방공사비라든지 하는 가산비를 책정을 하게 되고 건축비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라든지 이와 같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산해서 총 금액을 분양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북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가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양 과장님, 현재 전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 어떻습니까? 예, 전주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올해 2014년도 9개 단지를 분양가 심사를 했는데요. 평균 가격 697만 7천 원에 분양을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결의를 해줬고요. 당초 아파트 신청하실 때는 790만 원 정도 신청하셨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69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심사를 해줬고요. 현재 저희 분양가 최고의 지역 분양가는 저희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서희 스타워 헬스와 스카이워로 지금 77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77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자, 민 교수님, 전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어떻습니까? 비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서부신시가지의 그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기타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750만 원대 이하로 지금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 교수 생각은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데 우리 안 변호사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 분양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아까 그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분양가가 좀 높다는 생각인데요. 2005년도에 그 전주시 지역의 그 아파트 분양 단가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선을 유지를 하다가 2014년 7월 달에 72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무려 한 10년 정도 사이에 분양 가격이 한 100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전주의 인구가 정체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전북의 어떤 경제 규모가 전국 대비 한 3% 정도로 좀 어떤 적은 규모,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에 비춰본다고 하면 좀 지나치게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품이 끼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그 하가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650만 원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를 2006년도에 아파트 부지 매각 당시에 예전 가격이 평당 190만 원이었는데 개차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45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때 예전 가격대로 그 190 매각을 했다면 100만 원 이상 낮출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땅값이 말하자면 부풀려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땅값이나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또 부풀려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미숙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은 우리 지금 전주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8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를 보면 평균 분양 가격이 750만 원입니다.
이 그 전국 아파트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비하면 우리 전주가 월등히 높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저는 이제 우리 공기업인 LH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LH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효자 4호 택지 지구를 조성할 당시에 그 당시가 2002년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3개 블록을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11년도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3개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5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마지막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730만 원을 평당 분양 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730만 원을 분양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 분양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우리 그 LH가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LH공사는 공사에 경사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분양가를 하락하는,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뭐 LH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LH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있는 그런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자꾸 좀 줄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LH 자체의 어떤 그 방만한 운영을 뭐 하고 어떤 구조적 자구의 노력은 하진 않고 정말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어떤 분양 이익을 늘림으로써 부채율을 줄이는 그러한 행태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최근에 전주에 그 분양한 아파트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없었던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있어요. 근데 전북 지역에서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인지 이게 바로 아파트의 과열이 아니냐, 징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혁신지구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는 이제 우리 전주 지역의 이렇게 아파트 흐름을 보면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또 몰려가서 또 거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값이 또 오르고 또 거기가 오르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이 뭐 서부신지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하가지구로 갔다가 또 혁신지구로 갔다가 또 향후에는 만성지구로 갈 것 같은데요. 갈 때마다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향후에 이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오르는 게 추세가 있다 보니까 미리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분양하는 업자들도 같이 끼어서 미리 이제 받아놨다가 실소유자들한테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렇게 비싸게 좀 파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민 교수님, 그 다른 지역 수도권의 경우는 아파트 하락세가 아주 뚜렷했거든요. 근데 이 전북 지역도 곧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또 하락세로 접어들면 선의의 피해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인구 규모를 얘기했는데 사실 전라북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전주시의 인구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이와 같이 높게 나타날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떨어질 걸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다른 측면은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거를 정화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제가 뭐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제 아까 프리미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모 아파트가 분양되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900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당해 아파트가 7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익이 프리미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혁신도시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730이었다면 710만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가수요가 생기면서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 과장님, 혁신도시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요. 자, 전주완주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토지 공급을 싸게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도 높았단 말이죠. 이건 언뜻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도시는 2011년도에 분양을 했는데요. 평당 85m 제곱미터 이하는 620만 원에서 630만 원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거의 시세 거의 아까도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그 상승가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비싸다고 했지만은 또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원님. 자, 이렇게 프리미엄 소동 뭐 여러 가지 소동들이 앞으로 개발될 곳들, 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개발 예상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현상들이 또 몰려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집 없는 서민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아, 네.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두 곳이 남아 있는데요. 만성지구하고 효천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만성지구도 지금 고분양가의 조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그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공 아파트 택지,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를 아주 고가로 지금 그 입찰 경쟁에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만성지구조차도 아파트 분양가가 아주 높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 교수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소속돼 있으시죠? 예.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건설사에서는 깎일 걸 생각하고 원가를 많이 부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설업체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안 변호사님 뭐 거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그 기본적인 법규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가격이 높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만성지구 뭐 높은 가격에 뭐 이 얘기가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입찰 방식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택지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입찰이니까 결국은 높게 쓰는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택지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 것이 매년 3월,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지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높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거는 사실은 기본형 건축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격을, 즉 심사 신청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구조라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없앨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지역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여 현황 상황을 감안하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결국 인근 지역 일반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보다 낮은 가격, 뭐 그 수준 이와 같은 가격으로 내리기 때문에 실제 혁신도시에 860만 원의 신청 가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30만 원으로 낮춘 겁니다. 자, 양 과장님,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요, 그 분양가 심사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건설업체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심도 있어요. 지금 아까 860만 원 신청했는데 700 얼마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 요즘에 조정하는 갭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저희들이 아까 9개 단지 저희 790만 원 정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690만 원 정도 그렇게 조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현재 실거래 가격이랄지 아까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상황, 그다음에 서민주택 안정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가격을 조정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네. 자, 이 의원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기능, 역할 어떻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건설사에서 가격을 부풀려서 신청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4월에 그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있어서 모 건설사가 평당 3.3제곱미터당 862만 원을 신청을 해서 정말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132만 원 정도 다운을 시켜서 730만 원 정도 심사 권고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아파트당 4천만 원을 깎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2011년도 제가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는 건설사에서 분양가격을 제시를 해오면 사실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그 인정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최근에서는 정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아주 심도 있는 그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아파트 분양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입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산비라고 하거든요. 가산비에는 건축비하고 중복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산비에서 그나마 많이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졌거든요. 더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께서 좀 더 투명하고 정말로 철저한 심의를 해줘서 정말 그 혜택이 우리 전주 시민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직 또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분양가 고공행진은 그 꿈을 점점 더 멀게 만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가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 변호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까 그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거는 택지비, 건축비가 있고 뭐 가산비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조정하는 데가 이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택지 공급 과정에서부터 어떤 그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낮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LH나 전북개발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도시개발을 해서 아파트 이제 부지를 공급을 할 때 일반 아파트보다는 공공임대아파트 부지를 좀 늘리고 그리고 또 일반 아파트 택지를 분양할 때 일괄해서 어떤 어떤 경쟁 입찰제로 할 게 아니고 추첨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들이 그 법적 근거들이 있거든요. 추첨제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낮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내려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그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거 해서 그 기본적으로 공급을 할 때 그때 그 공기업들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공공아파트 부지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추첨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좀 미리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철저하게 심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변호사께서는 택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교식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실제 소비자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한다면, 즉 너무 높은 분양가인 경우에 선택을 안 한다면 과연 주택건설업체에서 그와 같이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와 같이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북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앞으로 고공행진을 할 리는 없으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의 전주 시민들의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는
불매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주택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되는 경우를 보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을 본다면 실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6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 중반대까지 분양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예. 네. 우리 이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뚜렷한 묘책은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 시장을 보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 부분은 사실은 8.7%밖에 안 되고요. 민간 부분이 9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선진국형 그 아파트 그걸 많이 조성을 해서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이 그 내 집 장만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주에서 그 도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LH나 전북 개발공사에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차기 우리 전주시에서 도시 개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전주시에서 한 번 정도는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전주시가 직접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한 97년도인가요? 처음 저희가 민선이 9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전주 시형 공영개발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전주시 공영개발단에서 아파트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우리가 지금 그 천마지구라는 도시 그 지역을 도시 개발을 할 건데요. 그 지역만큼에서는 우리 전주시가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시행도 하고 시공해서 정말로 우리 전주 시민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한번 공급해보는 어떤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 말씀에 의하시면 전주시가 시행한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전주시가 시행한 사업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 공동주택 용지를 전주시가 입찰 가격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실제 2006년도, 2007년도에 분양 가격 자체가 거의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아파트가. 그러니까 뭐 전주시가 시행을 했다 해서 이게 우리 서민들에게 유리한 분양가가 형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택지개발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인구 규모가 실제 급증하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그 공동주택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에서 시민들이 옮겨간다. 그러면 기존 시가지는 그야말로 황폐화된 어떤 도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더 우리 인구 규모에 맞는 도시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더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네.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주거 개념이고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의식 전환을 주거 개념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 택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네, LH공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정말 저렴한 아파트 가격과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 케어와 또 건전한 주택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전주시 의회에서도 정말로 착한 분양가, 좋은 분양가가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규식 교수님. 저는 아까 LH 쪽에 이제 5년 후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된 그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실제 무주택 서민,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그야말로 그거는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5년 임대 후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이와 같이 법 해석의 일관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물론 그 지금 소송 당사자는 실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타 무주택 서민들은 그야말로 이와 같은 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 속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이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한 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호영 변호사님. 아까 이제 교수님 잠깐 마지막 말씀하셨는데요. 그 법원의 그 판결 취지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그 임대 어떤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 소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라는 취지고,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당시에 원래 법에서 정한 법 취지대로 건설 회사들이 그러니까 분양 전환 가격을 법에 정한 취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 없는 서러움이 그 어떤 서러움보다 크다는 말이 있죠.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에게도 결국은 득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 운동이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유독 집값만큼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봉으로 하는 구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